네, 월요일 첫 코너입니다. 멘토 컨설팅이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첫 단추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이 첫 코너죠. 요즘 글로벌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만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예, 12월 들어서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 세계 증시가 동반 침체 국면에 들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배경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 축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이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언제쯤일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영향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제법 그 조정폭이 큰 상태인데요. 많은 곳은, 오래된 곳은 7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9월, 10월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면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외부 요인도 외부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의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펀드 환매의 문제 등등 내부적으로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결부되어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이 좀 견조한 편이었는데요. 미국은 사상 최고치 이후의 조정이니까 이 정책 이슈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숨고르기형 조정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형 조정이다. 그러면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을 좀 좋게 잡을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들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는 아마 3%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네. 예측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은 그럼 뭐 일단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달러의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또 엔화의 약세도 조금 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올 것이다 하는 정도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앵커께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입체적이거든요. 대단히 그 함수인데, 단편적으로 달러화가 오르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2.9%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 방향이 3%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 정도까지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채권 시장의 요동이 심하다. 이 용어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이 약세 현상이 주변 상품 시장과 정권 시장, 그 다음에 실물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입체적이니까 그때 좀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부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풀린 이 돈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방향요. 캐리 트레이드 지표의 경우를 보면 오른편에서 이 지표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모습이 지난 1년 전의 이 모습, 아래에서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여기에서의 이런 둔화 구조 이후에 앞으로의 그 향배가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내년도 제 판단으로는 약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앨런 의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고 그쪽에서의 그 구조가 정립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오른편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역시 세계 증시는 그때에도 유동성을 공급받는 구조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머징 마켓의 환율도 그렇고 유동성의 구조도 그렇고 조금은 위축된 상태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재료는 역시 뭐 대충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은 좀 어떻던가요? 예, 채권 시장에서의 대변화 그리고 FOMC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현재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온통 정책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그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정례 회의가 있는데 정례 회의에서의 결과가 이런 걸 발표하고 이런 걸 유지시키고 이것보다는요.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우호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테이퍼링의 그 관련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 그래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주가 세계 증시 측면으로 보면은 변곡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가 짧게나마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의 현재의 동향을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숨고르기형 조정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의 경우는 거의 미세 변동이었고요. 그다음 일주일간의 변화를 보면은 많이 내리는 곳은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쪽이 조금 그 섹터가 좀 작거든요. 이쪽이 3% 정도 내렸고요. 그 위의 업종군들은 1, 2%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변화가 되겠고요. 그러나 제일 오른편에 보시면은 올해 1년간의 경우를 보면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쇼핑주가 3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헬스케어 업종도 30% 이상, 그 다음에 산업재의 경우도 30% 이상, 미국의 주가는 1년 동안에 참 많이 올랐다. 20에서 30% 정도 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동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FOMC 이후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의 짧은 랠리가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일단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안도 랠리, 네. 랠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부분도 긍정의 요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일주일 내내 테이퍼링 우려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다라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밀렸거든요. 네. 1960포인트, 지수 체감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아직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좀 어떨까요? 2000포인트에서 또 멀어지고 있던데요. 예, 좀 답답하죠. 업계에 계신 분들도 힘들다 그러고요. 12월 들어서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을 때의 조정의 폭이 5%입니다. 그러니까 2주일 만에 5% 가까이 내렸으니까 우리의 이 가격 형성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문제는 2주일간의 동향뿐만이 아니고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1년 내내 지수가 마이너스였다는 것에 여러분 일단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1년 동안은 또 그렇습니다만은 2년간의 경우를 보더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하나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년 동안에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책 당국자들은 또 얼마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위치는 여러분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헤드앤숄더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황금 분할선의 위치가 1970포인트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아래로는 1880포인트인데 이것은 내년도의 저점으로 생각하는 그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불안한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리면 곤란한 위치이기도 하고 양 위치에 지금 걸려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윗 방향으로 2060포인트가 황금 분할선인데 여기서 4번 정도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를 지금 반복한 상태입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은 그 위로는 가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계기를 좀 기대하기에는 주변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니까요. 조금 시간을 갖고 관망할 자세,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지켜봐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또 현재 상황인데 뭐 이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면서도 시장의 그 녹록치 않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뭐 무리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년도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시장은 그러나 많이 떨어지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마련되면 우리 시장이 어떤 또 모멘텀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전략 종목군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또 종목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메리츠라고 5개의 군으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단이 소재입니다. 오늘 또 한국경제신문에서 제일 헤드라인으로 우리 소재주의 그 중요성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로 이 내년도에는 소재와 관련 쪽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화 소재, 섬유 소재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의 그 키워드가 역시 전기입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의 쓰임새가 많고 등등 전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년도의 로테이션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기류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했고요. 지난 4년간에 제일로 위에 있었던 스마트 관련 기술주들이 제일 아래쪽에 도열된 것이 조금은 변화의 조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연동한 종목들이 이와 같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알아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대충 감적으로 굵은 그 물줄기만 한번 좀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자, 매주 월요일 또 수고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멘토 컨설팅 받아봤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